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HTML이란 무엇일까요?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어예요. 웹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 가능하게 하는 문서를 만드는 언어예요. 하이퍼링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웹페이지를 위한 언어예요. HTML 시작 전에 기본 지식과 용어를 알아볼까요? 웹페이지는 헤드와 바디의 영역으로 나뉘어요. 타이틀도 있는데 이건 브라우저 탭의 표시예요. 엘리먼트, 즉 요소가 자주 쓰여요. DTD는 버전 정보 명시예요. 용어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본 문법으로는 여는 태그를 뜻하는 오픈 태그와 닫는 태그를 뜻하는 클로즈 태그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있는 이유는 콘텐츠를 감싸거나 요소가 다른 요소를 감싸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닫는 태그가 없는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이는 콘텐츠를 감싸지 않아 비어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여기 이러한 코드가 있어요. 메타 태그의 문자셋은 UTF-8로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닫는 태그가 없는 것이죠. DTD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옆 사진과 같이 최상단에 문서 태그를 지정해요. 문서 정의로 HTML로 HTML4, HTMLX 세 가지 문서 유형이 존재해요. 다큐멘트 타입은 종료하는 태그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옆 사진이 기본적인 HTML 문서 헤드 사용의 내용이에요. 언어 설정은 필수적이며 헤드 안에 메타 태그는 문서의 정보를 브라우저와 검색하고 엔진에게 이 문서가 어떤 정보는 가지고 있는지 명시해요. 전체 구성을 정리해볼까요? 다큐멘트 타입은 현재 문제가 HTML 문서임을 명시해줘요. 소문자 HTML은 HTML 문서의 루트 요소를 정의해요. 헤드는 HTML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정의해요. 타이틀은 HTML 문서의 제목을 정의하며 웹 브라우저의 툴바에 표시돼요. 바디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보이는 내용 부분이에요. H1부터 H6 태그는 내용에서 제목을 나타내요. P 태그는 내용에서 단락을 나타내요. HTML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CSS에 대해 알아볼까요? CSS란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세 약자예요. 문서의 시각적 요소들로 표현되는 디자인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문서의 콘텐츠와 레이아웃, 글꼴 및 시각적 요소들 등을 디자인할 수 있는 언어예요. CSS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문법을 설명하자면 선택자는 보통 스타일링하고 싶은 HTML 요소나 부여한 아이디 혹은 클래스가 위치해요. 선언부에 여러 개의 속성과 속성값이 있을 때는 선언 구분자인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요. 각각의 선언은 속성과 속성값을 콜론으로 구분해요. 스타일의 종류와 값은 모두 다르니 사용할 때 자신이 사용하는 스타일의 종류를 잘 알고 써야 해요. CSS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부 스타일 시트가 있어요. 링크 태그를 사용하여 외부 CSS 문서를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링크 태그는 HTML 문서의 헤드 태그에 작성해요. 외부 스타일 시트가 있으면 내부 스타일 시트도 있겠죠? HTML 문서 내의 헤드 태그 속 스타일 태그의 내용으로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별도의 CSS 파일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HTML의 내용이 많아질수록 CSS 제어량도 많아져서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HTML 태그 내 스타일 지정을 볼까요? HTML 문서 속 요소에서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여 직접 스타일을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인라인 방식에는 선택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CSS 적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서 유지보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남발 금지. 그럼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CSS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웬만해서는 외부 스타일 시트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상황에 맞게 CSS를 사용해봐요.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바스크립트는 정적인 HTML 문서와 달리 동적인 화면을 웹페이지에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기본적으로 HTML 문서의 헤드 태그 사이에 위치해요. 그러나 그 외의 위치에도 올 수 있고 외부 파일이나
다른 서버를 통해 참조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진과 같이 내부에 쓰는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고 외부에 쓰는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이에요. 먼저 내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HTML 문서 내부에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를 두는 유형이에요. 헤드 태그 사이 혹은 바디 태그 사이에 둘 수 있으며 양쪽 모두 있어도 상관없어요. 장점은 HTML 파일의 문서 구조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현재 화면에 동적인 요소를 부여하는 자바스크립트가 같은 소스 파일에 위치하기 때문에 코드 관리와 이해가 쉬워요. 단점은 자바스크립트 소스가 복잡해지는 경우 관리와 공통된 기능을 만들기 어렵고 코드의 재활용도 어려워요. 외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HTML 문서 외부에 별도의 파일을 생성하고 HTML에서 불러와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웹의 HTML 코드로부터 웹의 동작을 구현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분리할 수 있어요. 또한 HTML과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읽기가 수월해지고 유지 보수도 간편하고 공통 기능의 모듈화와 코드의 재활용이 가능해요. 단점은 소스가 분리되어 있고 HTML, 자바스크립트 모두 복잡한 경우 소스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소스 파일의 위치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브라우저는 HTML의 구조와 CSS 스타일을 렌더링하는 도중 자바스크립트를 만나게 되면 이에 대한 해석과 구현이 완료될 때까지 브라우저 렌더링을 멈춰요. 즉, 자바스크립트의 삽입 위치에 따라 스크립트 실행 순서와 브라우저 렌더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위치 선정이 필요해요. 내부 자바스크립트와 외부 자바스크립트는 언제 써야 할까요? 비교적 간단한 코드로 구성되며 현재 파일에만 적용되는 경우는 내부 자바스크립트를 공통 기능 구현이나 소스가 길어지는 경우 외부 자바스크립트로 관리해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뭐가 다를까요? 먼저 HTML을 보면 HTML은 웹페이지 제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크업 언어예요. 그 다음 CSS를 보면 CSS는 마크업 언어가 실제로 표시되는 방법을 기술하는 언어예요.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보면 자바스크립트는 동작을 추가해주는 역할을 하는 객체 지향 스크립트 언어예요. 이렇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